봉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 충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장난을 치는 겁니까? 돌연 수사의 속도를 낸다고 하는 시점도 절묘합니다. 윤은 파면을 바라보고 있고 여당 유력 대선 주자들은 명태균 게이트에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젠 대선판을 쥐고 흔들겠다는 검찰의 발톱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한 셈입니다. 관련해 봉지욱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뒤에서는 CBS 뉴스쇼를 때린 이재명 대표의 한방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 22대 총선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 사건이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를 촉발한 건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들어준 겁니다. 김영선 공천을 지금 그 이전의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다가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나? 사실은 대선을 이기게 해줬는데 그 비용을 주는 대신에 공천을 줬다는 게 명태균 주장이고 그런 정황이 많은데 그럼 그 관계를 생각하면 이번 총선에도 공천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던 한동훈 대표가 그걸 안 받아준 거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진 거구나. 한동훈의 난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한동훈 잡아가려고 지금 국민의힘은 뭐라 그래요? 그때 공천 못 받았지 않았냐? 실패하죠. 그건 결과고 앞단의 과정을 보면 한동훈의 난이 시작된 거일 뿐이지 김건희는 계속해서 총선에 개입했고 검찰은 다 확인했다. 그래서 체포 대상이 된 것이고 그 검찰 수사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10일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11월 10일자. 지금 명태균 녹음 파일 안 나와도 되고 검찰이 이미 지난해 11월에 확보한 것만 가지고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재판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지금 내용, 지금 오늘 공개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11월 10일자 내용이요? 그건 내일 공개할 겁니다. 내일 공개할게. 그러면 11월 10일, 그러니까 계엄 거의 한 달 전에 이미 용산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갖고 있네? 그리고 뭐 명태균 쪽 변호인이 녹음 파일이 윤석 대통령한테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통해서 준 겁니다. 근데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을 통해서 준 것 같은 정황이 나옵니다. 왜냐면 명태균의 통화 기록이 다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은 현직 의원들이 엮여 있어요. 여기. 특검에, 명태균 특검에. 근데 명태균 특검이 계엄보다 더 높아요,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들 아무 잘못이 없으면 그냥 하라고 해서 우리의 무고함을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특검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역풍을 맞겠죠. 내일 그 뉴스타파가 공개할 것은 지난 10월 10일자 검찰 보고서인데 지금 이거 계속 업데이트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를 받아가며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이거 계엄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다가 다 터지겠는데 이렇게 하기 십상이 없어요. 당연하죠. 너무도 당연하고 계엄 전날 명태균이 야 민주당한테 이거 넘겨야겠는데 그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녹음 파일의 존재 자체는 검찰에서도 확인을 했고 본인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을 통해서도 하나를 받았다고 하면 야 이거 민주당이 넘길게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도 그 증거를 내놔봐 했더니 명태균이 줬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쪽에다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윤석열 김건희하고 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딜을 하려고 해서 자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고 보내줬고 또 검찰 보고서도 그렇게 올라오는 와중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 이전에도 계엄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점이 왜 그 시점이었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치밀하게 못하고 비밀 유지 이게 아니라 12월 2일에 제가 볼 땐 결정을 결심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녹음 파일을 민주당에 넘긴 게 있다고 하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준비는 해왔는데 그렇죠. 준비는 해왔는데 시점은 이 시점이 된 것은 명태균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12월 3일에 명태균이 기소됐습니다. 그렇죠. 딱딱 맞고 앞서 돌이켜보면 11월 10일까지 명태균은 밖에 있어요. 구속이 안 된 상태였어요. 지난해. 명태균은 11월 15일에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면 연락이 끊기잖아요. 딜이 이렇게 되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변호인을 통해서 녹음 파일 또 야당이 넘기겠다고 한 상황 이런 것들은 뭐 합리적으로 너무도 당연하죠. 계엄의 트리거 마지막 마중물이 됐을 것이다.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천 개입은 한 20%, 30%의 비중입니다. 이 사건에 70%는 다른 일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내일 하나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원 산단 관련해서 대기업 이권. 네, 방산 대기업과의 방위산업 대기업과의 이권 관계 돈 문제도 크게 걸려있다. 거기서 로비 복마전이 있었고 이게 또 창원 산단과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명태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관련 검찰 수사한 내용을 보니까 VIP가 언급이 돼요. VIP가 그 방위산업 대기업에 관련된 일과 VIP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거기 그 자신들끼리 대화에. 그러면은 그 단위가 커지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은 극히 일부분이다. 뭐 차기 대선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잠룡들에 대한 것도 일부분이다. 또 대기업과의 관련된 부분. 여기 왜냐하면 그 대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부당하게 국가 세금이 지원이 됐다면 VIP의 지시나 관심 때문에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꿨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창원지검은 넉 달 동안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애초 이런 정치적 사건은 지방에서 시작했더라도 지방 관련 사안만 처리한 뒤 서울로 이송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검찰은 윤 부부가 지난 2021년 10월 명시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최소 4차례 받았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조작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창원지검이 계속 이 사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건을 왜 서울로 올리지 않느냐는 물음에 검찰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이 더 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 이후 상황이 급변하면서 대통령 탄핵이 임박해지고 더욱이 특별검사 추진이 본격화되자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은 오늘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은 관련 수사 내용을 특검에 다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누가 중간에서 막았는지, 수사를 왜 더 이상 진척하지 않았는지도 드러나고 경우에 따라 관련자가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검찰은 국힘이라는 극우 정치 세력에 최대한 피해를 덜 주며 곧 집권할 민주당과 맞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줄 방패로 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권 교체 즉시 법령으로 검찰을 해체시켜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준성맘 유착 의혹에 참전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김현정 뉴스쇼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직접 참전하신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언론들이 받아 적어서 기사라도 써라. 둘째는 이준석과 CBS의 유착 관계가 심각하기 때문. 셋째는 이준석의 해명을 유도하기 위해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준석이 지금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것은 저 단톡방에 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참전하는 순간 해명을 해야 될 것이란 부분을 잘 알겠죠. 해당 건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